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공유 한 번이 번뇌의 밤을 보내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널리 퍼뜨리는 선한 영향력이 그대로 당신에게 되돌아와 삶의 모든 순간에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다시 꿈을 꾸려는 어머니의 고민 7살 아들을 둔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지금까지 언젠가 아이가 크면 다시 공부를 시작하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해 그 꿈을 이루려 하니 마음에 아이가 걸립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해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인데 나의 공부 때문에 아이에게 소홀해져 상처를 주게 되지는 않을까, 덜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하고 싶으시면 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오래 머문다고 하고 싶은 것 하나 마음에 묻고 살아야겠습니까? 세상에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값비싼 취미에 돈과 시간을 쏟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무언가를 배우고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공부가 어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얼마 전 한 분을 만났는데 신을 바라보는 아내가 뒤늦게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며 웃으셨습니다. 제가 남편분께서 힘드시겠습니다. 하고 농을 건네니 그분이 이렇게 답하더군요. 스님, 그게 돈이 제일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대 후반, 50대의 주부가 남편이 돈을 좀 번다 싶으면 얼마나 돈 쓸 일이 많겠습니까? 골프를 치러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을 꾸미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니 한 학기 등록금만 내주면 그저 공부하느라 바빠서 다른 데 돈 쓸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가장 건전하고 경제적인 자기 개발이지요. 물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롯이 아이 곁에서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하고 아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맞춰주는 엄마와 비교한다면 공부하는 엄마는 조금 소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거나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엄마와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골똘히 공부하는 모습 그 자체로도 아이에게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엄마도 학교에 가고 아이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삶. 대학원 공부라는 것이 매일 학교에 가는 것도 아니니 일주일에 한두 번 학교에 가고 나머지 시간에는 집에서 충실히 공부하며 아이를 돌본다면 충분히 두 가지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최소한 3살이 될 때까지는 직장을 다니더라도 잠시 그만두고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애착과 신뢰가 형성되는 그 결정적인 시기만큼은 엄마의 품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상황에 따라 할머니가 키울 수도 있고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엄마가 끝까지 키우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최선이 어렵다면 차선책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아이가 7살이라면 이제는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를 하십시오. 다만 이것 하나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얻는 즐거움만큼 아이에게는 아주 작은 부족함이라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나의 즐거움을 누린 만큼 그에 따르는 작은 마음의 빚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인과입니다. 나중에 아이에게서 어떤 서운함이나 부족함이 느껴질 때,
그때 내가 진 빚을 이제 갚는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엄마의 마음가짐입니다. 만약 엄마가 세상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혹은 자신의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선한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아이들은 당장 엄마가 밥을 제때 차려주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릴 수는 있어도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선한 뜻을 품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는 결코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훌륭한 자녀 교육의 밑거름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ADHD 아들과 함께 괴로운 어머니 고3 아들이 얼마 전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거친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그치기만 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아이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이는 죽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 의사는 대학에 가서 더 큰 자유가 주어지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엄마와 대화할 때마다 짜증을 내고, 엄마 역시 그런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마 아이도 마음으로는 잘하고 싶을 겁니다. 엄마 말씀 잘 듣고 착실하게 살고 싶지만 한번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 자기 자신도 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처럼 심리적인 불안과 과잉 행동을 보이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적으로 신체에 어떤 기능에 이상이 생겨 그럴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나 아주 어릴 적에 엄마의 심리적 불안, 스트레스, 신경질적인 모습들이 연약한 아이의 신경체계에 깊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입니다. 즉, 아이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이 40, 신이 된 우리도 내 성질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짜증을 낼 때 그 경계에 휩쓸려 나도 모르게 같이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아이를 갖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나 자신을 먼저 다스렸다면 아이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아이에게 그 영향이 대물림되었고, 아이는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내가 변한다고 해서 아이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는 결혼을 해서 독립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엄마와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엄마가 변하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이와 남편은 잠시 놓아두고 오직 나를 바꾸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어떤 짜증을 내든 나는 그저 평온하게 웃을 수 있는가? 이것을 평생의 과제로 삼고 끊임없이 정진해야 합니다.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불안하고 짜증이 났다면 그 원인은 아마도 남편이나 시댁과의 관계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나의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원망 대신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나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인연의 고리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준 남편과 아이에게 참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깊어져야 하느냐? 상대가 내 앞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더 이상 파도처럼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고요한 호수와 같이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 우리는 아이를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아이의 행동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바로 나였음을 알기에 그 모든 것을 품어 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짜증을 낼 때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젖은 솜처럼 그 모든 것을 그저 흡수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지금 엄마로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길입니다. 물론 아이의 상태가 심각하다면 잠시 학교를 쉬고 조용한 시골 같은 곳에서 함께 지내며 환경을 바꿔주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엄마의 변화입니다. 아이에게 엄마는 세상 그 자체이고 가장 거대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변하면 아이의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담배를 끊어야지, 술을 끊어야지 수백 번 다짐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의사가 담배 한 대만 더 피우면, 술 한 잔만 더 마시면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선고하는 순간 거짓말처럼 끊게 됩니다. 아직 우리가 내 성질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 아직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질을 당장 고치지 않으면 내 아이와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절박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아이의 아픔이 온전히 나의 과보임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 빚을 갚겠다는 마음을 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겠다고 각오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인연의 과보는 깊은 산 속에 숨어도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도 피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빚을 졌으면 당당하게 갚고 끝을 내야 합니다. 평생 빚쟁이를 피해 숨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가 거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를 위해서이지 내가 화가 나서 하는 꾸짖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은 옳지 않아. 하지만 엄마는 내가 왜 그렇게 아픈지 알아. 그 모든 책임은 엄마에게 있단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눈물로써, 사랑으로써 이야기해야 합니다. 책임은 나에게 있기에 아이를 야단칠 수는 없지만 아이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줄 책임 또한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죽을 각오로 나 자신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내 아이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품이 있는 엄마가 되고 싶은 40살, 6살 두 아들을 키우는 교사 어머니의 고민입니다. 큰아들이 친구와 놀다가 다투거나 때려서 상대 아이 엄마에게 비난을 받는 일이 너무나 괴롭다고 합니다.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싫어하고 점잖게 품위 있게 살고 싶은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이의 행동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야 하는 현실이 싫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웃집 아주머니와 내가 전생의 원수였을까요? 아니면 내 아들이 원수라서 나를 괴롭히려고 말썽을 피우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더 근원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엄마란 무엇인가? 엄마란 어떤 존재입니까? 아이가 젖을 달라 울면 내 몸의 진액을 뽑아서라도 젖을 물려야 합니다. 밥상머리에서 아이가 변을 보아도 먹던 숟가락을 놓고 그것을 먼저 치워야 합니다. 한밤중 새벽 2시, 3시에 아이가 오줌을 싸도 벌떡 일어나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국그릇을 엎질러도 뜨거운 국물에 대지는 않았을까? 아이의 안위를 먼저 걱정해야 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훗날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감옥에 가게 되면 내가 대신 그 죗값을 치를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러겠다고 마음먹는 존재. 내 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물에 뛰어드는 존재. 그것이 바로 엄마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분은 이웃에게 비난받는 그 약간의 자존심 상하는 일이 괴롭다고 하십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엄마인데, 목숨은커녕 작은 비난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아이를 보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엄마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분입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아이로 인해 얻는 기쁨과 이득만 취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나 어려움은 피하려는 마음으로는 진정한 엄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아이의 마음속에 깊은 불안과 불신, 외로움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평생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선택하십시오.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깨끗하게 엄마 사표를 내는 것이 아이를 위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혹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진짜 엄마가 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와 비난을 하면 내 아이를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십시오. 아이가 사고를 쳐서 배상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그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아이들은 싸우면서 큽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물론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질 만큼 큰 잘못도 아닙니다. 상대방 엄마가 지혜로워서 얘들아, 싸우면서 크는 거란다 하고 너그럽게 넘어가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건 그 사람의 몫이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이가 맞았다고 화가 나서 찾아오면 그 화를 받아주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내 아이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아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마로서의 자격, 엄마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깊이 반성하고 아이를 향한 새로운 마음을 내십시오. 아이를 위해 나의 자존심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랑, 그리고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지혜로운 사랑.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무조건 내 아이 편만 들면 아이의 버릇을 망치게 되고 아이의 버릇을 고친답시고 화를 내며 야단치면 아이에게 상처만 주는 이기적인 엄마가 될 뿐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좋아서 낳은 것입니다. 아이가 낳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책임은 온전히 부모에게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 탓을 하고 돈으로 해결하려 하고 어떻게든 도망갈 궁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굳게 결심하십시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아이를 온전히 책임지고 바르게 키워내겠다고 말입니다. 그 단단한 각오 위에서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어머니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그 마음을 표현해주시고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공유 한 번이 번뇌의 밤을 보내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널리 퍼뜨리는 선한 영향력이 그대로 당신에게 되돌아와 삶의 모든 순간에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다시 꿈을 꾸려는 어머니의 고민. 7살 아들을 둔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지금까지 언젠가 아이가 크면 다시 공부를 시작하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해 그 꿈을 이루려 하니 마음에 아이가 걸립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해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인데 나의 공부 때문에 아이에게 소홀해져 상처를 주게 되지는 않을까, 덜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하고 싶으시면 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오래 머문다고
하고 싶은 것 하나 마음에 묻고 살아야겠습니까? 세상에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값비싼 취미에 돈과 시간을 쏟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무언가를 배우고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공부가 어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얼마 전 한 분을 만났는데 신을 바라보는 아내가 뒤늦게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며 웃으셨습니다. 제가 남편분께서 힘드시겠습니다. 하고 농을 건네니 그분이 이렇게 답하더군요. 스님, 그게 돈이 제일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대 후반, 50대의 주부가 남편이 돈을 좀 번다 싶으면 얼마나 돈 쓸 일이 많겠습니까? 골프를 치러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을 꾸미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니 한 학기 등록금만 내주면 그저 공부하느라 바빠서 다른 데 돈 쓸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가장 건전하고 경제적인 자기 개발이지요. 물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롯이 아이 곁에서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하고 아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맞춰주는 엄마와 비교한다면 공부하는 엄마는 조금 소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거나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엄마와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골똘히 공부하는 모습 그 자체로도 아이에게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엄마도 학교에 가고 아이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삶. 대학원 공부라는 것이 매일 학교에 가는 것도 아니니 일주일에 한두 번 학교에 가고 나머지 시간에는 집에서 충실히 공부하며 아이를 돌본다면 충분히 두 가지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최소한 3살이 될 때까지는 직장을 다니더라도 잠시 그만두고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애착과 신뢰가 형성되는 그 결정적인 시기만큼은 엄마의 품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상황에 따라 할머니가 키울 수도 있고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엄마가 끝까지 키우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최선이 어렵다면 차선책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아이가 7살이라면 이제는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를 하십시오. 다만 이것 하나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얻는 즐거움만큼 아이에게는 아주 작은 부족함이라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나의 즐거움을 누린 만큼 그에 따르는 작은 마음의 빚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인과입니다. 나중에 아이에게서 어떤 서운함이나 부족함이 느껴질 때, 그때 내가 진 빚을 이제 갚는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엄마의 마음가짐입니다. 만약 엄마가 세상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혹은 자신의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선한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아이들은 당장 엄마가 밥을 제때 차려주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릴 수는 있어도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선한 뜻을 품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는 결코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훌륭한 자녀 교육의 밑거름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ADHD 아들과 함께 괴로운 어머니 고3 아들이 얼마 전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거친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그치기만 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아이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이는 죽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 의사는 대학에 가서 더 큰 자유가 주어지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엄마와 대화할 때마다 짜증을 내고 엄마 역시 그런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마 아이도 마음으로는 잘하고 싶을 겁니다. 엄마 말씀 잘 듣고 착실하게 살고 싶지만 한번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 자기 자신도 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처럼 심리적인 불안과 과잉 행동을 보이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적으로 신체에 어떤 기능에 이상이 생겨 그럴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나 아주 어릴 적에 엄마의 심리적 불안, 스트레스, 신경질적인 모습들이 연약한 아이의 신경체계에 깊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입니다. 즉, 아이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이 40, 신이 된 우리도 내 성질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짜증을 낼 때 그 경계에 휩쓸려 나도 모르게 같이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아이를 갖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나 자신을 먼저 다스렸다면 아이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아이에게 그 영향이 대물림되었고, 아이는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내가 변한다고 해서 아이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는 결혼을 해서 독립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엄마와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엄마가 변하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이와 남편은 잠시 놓아두고 오직 나를 바꾸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어떤 짜증을 내든 나는 그저 평온하게 웃을 수 있는가? 이것을 평생의 과제로 삼고 끊임없이 정진해야 합니다.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불안하고 짜증이 났다면 그 원인은 아마도 남편이나 시댁과의 관계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나의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원망 대신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나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인연의 고리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준 남편과 아이에게 참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깊어져야 하느냐? 상대가 내 앞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더 이상 파도처럼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고요한 호수와 같이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 우리는 아이를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아이의 행동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바로 나였음을 알기에 그 모든 것을 품어 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짜증을 낼 때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젖은 솜처럼 그 모든 것을 그저 흡수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지금 엄마로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길입니다. 물론 아이의 상태가 심각하다면 잠시 학교를 쉬고 조용한 시골 같은 곳에서 함께 지내며 환경을 바꿔주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엄마의 변화입니다. 아이에게 엄마는 세상 그 자체이고 가장 거대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변하면 아이의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담배를 끊어야지, 술을 끊어야지 수백 번 다짐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의사가 담배 한 대만 더 피우면, 술 한 잔만 더 마시면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선고하는 순간 거짓말처럼 끊게 됩니다. 아직 우리가 내 성질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 아직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질을 당장 고치지 않으면 내 아이와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절박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아이의 아픔이 온전히 나의 과보임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 빚을 갚겠다는 마음을 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겠다고 각오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인연의 과보는 깊은 산속에 숨어도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도 피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빚을 졌으면 당당하게 갚고 끝을 내야 합니다. 평생 빚쟁이를 피해 숨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가 거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를 위해서이지 내가 화가 나서 하는 꾸짖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은 옳지 않아. 하지만 엄마는 내가 왜 그렇게 아픈지 알아. 그 모든 책임은 엄마에게 있단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눈물로써, 사랑으로써 이야기해야 합니다. 책임은 나에게 있기에 아이를 야단칠 수는 없지만 아이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줄 책임 또한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죽을 각오로 나 자신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내 아이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품이 있는 엄마가 되고 싶은 40살, 6살 두 아들을 키우는 교사 어머니의 고민입니다. 큰아들이 친구와 놀다가 다투거나 때려서 상대 아이 엄마에게 비난을 받는 일이 너무나 괴롭다고 합니다.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싫어하고 점잖게 품위 있게 살고 싶은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이의 행동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야 하는 현실이 싫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웃집 아주머니와 내가 전생의 원수였을까요? 아니면 내 아들이 원수라서 나를 괴롭히려고 말썽을 피우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더 근원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엄마란 무엇인가? 엄마란 어떤 존재입니까? 아이가 젖을 달라 울면 내 몸의 진액을 뽑아서라도 젖을 물려야 합니다. 밥상머리에서 아이가 변을 보아도 먹던 숟가락을 놓고 그것을 먼저 치워야 합니다. 한밤중 새벽 2시, 3시에 아이가 오줌을 싸도 벌떡 일어나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국그릇을 엎질러도 뜨거운 국물에 대지는 않았을까? 아이의 안위를 먼저 걱정해야 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훗날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감옥에 가게 되면 내가 대신 그 죗값을 치를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러겠다고 마음먹는 존재. 내 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물에 뛰어드는 존재. 그것이 바로 엄마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분은 이웃에게 비난받는 그 약간의 자존심 상하는 일이 괴롭다고 하십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엄마인데 목숨은커녕 작은 비난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아이를 보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엄마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분입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아이로 인해 얻는 기쁨과 이득만 취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나 어려움은 피하려는 마음으로는 진정한 엄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아이의 마음속에 깊은 불안과 불신, 외로움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평생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선택하십시오.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깨끗하게 엄마 사표를 내는 것이 아이를 위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혹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진짜 엄마가 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와 비난을 하면 내 아이를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십시오. 아이가 사고를 쳐서 배상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그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아이들은 싸우면서 큽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물론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질 만큼 큰 잘못도 아닙니다. 상대방 엄마가 지혜로워서 얘들아, 싸우면서 크는 거란다 하고 너그럽게 넘어가 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건 그 사람의 몫이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이가 맞았다고 화가 나서 찾아오면 그 화를 받아주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내 아이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아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마로서의 자격, 엄마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깊이 반성하고 아이를 향한 새로운 마음을 내십시오. 아이를 위해 나의 자존심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랑, 그리고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지혜로운 사랑.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무조건 내 아이 편만 들면 아이의 버릇을 망치게 되고 아이의 버릇을 고친답시고 화를 내며 야단치면 아이에게 상처만 주는 이기적인 엄마가 될 뿐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좋아서 낳은 것입니다. 아이가 낳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책임은 온전히 부모에게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 탓을 하고 돈으로 해결하려 하고 어떻게든 도망갈 궁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굳게 결심하십시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아이를 온전히 책임지고 바르게 키워내겠다고 말입니다. 그 단단한 각오 위에서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어머니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공유 한 번이 번뇌의 밤을 보내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널리 퍼뜨리는 선한 영향력이 그대로 당신에게 되돌아와 삶의 모든 순간에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다시 꿈을 꾸려는 어머니의 고민 7살 아들을 둔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지금까지 언젠가 아이가 크면 다시 공부를 시작하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해 그 꿈을 이루려 하니 마음에 아이가 걸립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해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인데 나의 공부 때문에 아이에게 소홀해져 상처를 주게 되지는 않을까, 덜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하고 싶으시면 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오래 머문다고 하고 싶은 것 하나 마음에 묻고 살아야겠습니까? 세상에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값비싼 취미에 돈과 시간을 쏟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무언가를 배우고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공부가 어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얼마 전 한 분을 만났는데 신을 바라보는 아내가 뒤늦게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며 웃으셨습니다. 제가 남편분께서 힘드시겠습니다. 하고 농을 건네니 그분이 이렇게 답하더군요. 스님, 그게 돈이 제일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대 후반, 50대의 주부가 남편이 돈을 좀 번다 싶으면 얼마나 돈 쓸 일이 많겠습니까? 골프를 치러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을 꾸미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니 한 학기 등록금만 내주면 그저 공부하느라 바빠서 다른 데 돈 쓸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가장 건전하고 경제적인 자기 개발이지요. 물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롯이 아이 곁에서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하고 아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맞춰주는 엄마와 비교한다면 공부하는 엄마는 조금 소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거나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엄마와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골똘히 공부하는 모습 그 자체로도 아이에게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엄마도 학교에 가고 아이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삶. 대학원 공부라는 것이 매일 학교에 가는 것도 아니니 일주일에 한두 번 학교에 가고 나머지 시간에는 집에서 충실히 공부하며 아이를 돌본다면 충분히 두 가지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최소한 3살이 될 때까지는 직장을 다니더라도 잠시 그만두고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애착과 신뢰가 형성되는 그 결정적인 시기만큼은 엄마의 품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상황에 따라 할머니가 키울 수도 있고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엄마가 끝까지 키우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최선이 어렵다면 차선책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아이가 7살이라면 이제는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를 하십시오. 다만 이것 하나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얻는 즐거움만큼 아이에게는 아주 작은 부족함이라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나의 즐거움을 누린 만큼 그에 따르는 작은 마음의 빚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인과입니다. 나중에 아이에게서 어떤 서운함이나 부족함이 느껴질 때, 그때 내가 진 빚을 이제 갚는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엄마의 마음가짐입니다. 만약 엄마가 세상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혹은 자신의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선한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아이들은 당장 엄마가 밥을 제때 차려주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릴 수는 있어도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선한 뜻을 품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는 결코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훌륭한 자녀 교육의 밑거름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ADHD 아들과 함께 괴로운 어머니 고3 아들이 얼마 전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거친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그치기만 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아이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이는 죽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 의사는 대학에 가서 더 큰 자유가 주어지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엄마와 대화할 때마다 짜증을 내고 엄마 역시 그런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마 아이도 마음으로는 잘하고 싶을 겁니다. 엄마 말씀 잘 듣고 착실하게 살고 싶지만 한번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 자기 자신도 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처럼 심리적인 불안과 과잉 행동을 보이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적으로 신체에 어떤 기능에 이상이 생겨 그럴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나 아주 어릴 적에 엄마의 심리적 불안, 스트레스, 신경질적인 모습들이 연약한 아이의 신경체계에 깊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입니다. 즉, 아이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이 40, 신이 된 우리도 내 성질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짜증을 낼 때 그 경계에 휩쓸려 나도 모르게 같이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아이를 갖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나 자신을 먼저 다스렸다면
아이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아이에게 그 영향이 대물림되었고, 아이는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내가 변한다고 해서 아이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는 결혼을 해서 독립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엄마와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엄마가 변하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이와 남편은 잠시 놓아두고 오직 나를 바꾸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어떤 짜증을 내든 나는 그저 평온하게 웃을 수 있는가? 이것을 평생의 과제로 삼고 끊임없이 정진해야 합니다.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불안하고 짜증이 났다면 그 원인은 아마도 남편이나 시댁과의 관계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나의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원망 대신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나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인연의 고리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준 남편과 아이에게 참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깊어져야 하느냐? 상대가 내 앞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더 이상 파도처럼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고요한 호수와 같이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 우리는 아이를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아이의 행동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바로 나였음을 알기에 그 모든 것을 품어 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짜증을 낼 때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젖은 솜처럼 그 모든 것을 그저 흡수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지금 엄마로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길입니다. 물론 아이의 상태가 심각하다면 잠시 학교를 쉬고 조용한 시골 같은 곳에서 함께 지내며 환경을 바꿔주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엄마의 변화입니다. 아이에게 엄마는 세상 그 자체이고 가장 거대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변하면 아이의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담배를 끊어야지, 술을 끊어야지 수백 번 다짐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의사가 담배 한 대만 더 피우면 술 한 잔만 더 마시면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선고하는 순간 거짓말처럼 끊게 됩니다. 아직 우리가 내 성질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 아직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질을 당장 고치지 않으면 내 아이와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절박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아이의 아픔이 온전히 나의 과보임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 빚을 갚겠다는 마음을 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겠다고 각오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인연의 과보는 깊은 산 속에 숨어도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도 피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빚을 졌으면 당당하게 갚고 끝을 내야 합니다. 평생 빚쟁이를 피해 숨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가 거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를 위해서이지 내가 화가 나서 하는 꾸짖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은 옳지 않아. 하지만 엄마는 내가 왜 그렇게 아픈지 알아. 그 모든 책임은 엄마에게 있단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눈물로써, 사랑으로써 이야기해야 합니다. 책임은 나에게 있기에 아이를 야단칠 수는 없지만 아이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줄 책임 또한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죽을 각오로 나 자신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내 아이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품위 있는 엄마가 되고 싶은 40살, 6살 두 아들을 키우는 교사 어머니의 고민입니다. 큰아들이 친구와 놀다가 다투거나 때려서 상대 아이 엄마에게 비난을 받는 일이 너무나 괴롭다고 합니다.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싫어하고 점잖게 품위 있게 살고 싶은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이의 행동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야 하는 현실이 싫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웃집 아주머니와 내가 전생의 원수였을까요? 아니면 내 아들이 원수라서 나를 괴롭히려고 말썽을 피우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더 근원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엄마란 무엇인가? 엄마란 어떤 존재입니까? 아이가 젖을 달라 울면 내 몸의 진액을 뽑아서라도 젖을 물려야 합니다. 밥상머리에서 아이가 변을 보아도 먹던 숟가락을 놓고 그것을 먼저 치워야 합니다. 한밤중 새벽 2시, 3시에 아이가 오줌을 싸도 벌떡 일어나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국그릇을 엎질러도 뜨거운 국물에 되지는 않았을까? 아이의 안위를 먼저 걱정해야 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훗날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감옥에 가게 되면 내가 대신 그 죗값을 치를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러겠다고 마음먹는 존재. 내 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물에 뛰어드는 존재. 그것이 바로 엄마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분은 이웃에게 비난받는 그 약간의 자존심 상하는 일이 괴롭다고 하십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엄마인데 목숨은커녕 작은 비난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아이를 보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엄마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분입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아이로 인해 얻는 기쁨과 이득만 취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나 어려움은 피하려는 마음으로는 진정한 엄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아이의 마음속에 깊은 불안과 불신, 외로움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평생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선택하십시오.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깨끗하게 엄마 사표를 내는 것이 아이를 위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혹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진짜 엄마가 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와 비난을 하면 내 아이를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십시오. 아이가 사고를 쳐서 배상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그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아이들은 싸우면서 큽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물론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질 만큼 큰 잘못도 아닙니다. 상대방 엄마가 지혜로워서 얘들아 싸우면서 크는 거란다 하고 너그럽게 넘어가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건 그 사람의 몫이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이가 맞았다고 화가 나서 찾아오면 그 화를 받아주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내 아이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아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마로서의 자격, 엄마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깊이 반성하고 아이를 향한 새로운 마음을 내십시오. 아이를 위해 나의 자존심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랑, 그리고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지혜로운 사랑.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무조건 내 아이 편만 들면 아이의 버릇을 망치게 되고 아이의 버릇을 고친답시고 화를 내며 야단치면
아이에게 상처만 주는 이기적인 엄마가 될 뿐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좋아서 낳은 것입니다. 아이가 낳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책임은 온전히 부모에게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 탓을 하고 돈으로 해결하려 하고 어떻게든 도망갈 궁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굳게 결심하십시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아이를 온전히 책임지고 바르게 키워내겠다고 말입니다. 그 단단한 각오 위에서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어머니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그 마음을 표현해주시고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공유 한 번이 번뇌의 밤을 보내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널리 퍼뜨리는 선한 영향력이 그대로 당신에게 되돌아와 삶의 모든 순간에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다시 꿈을 꾸려는 어머니의 고민. 7살 아들을 둔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지금까지 언젠가 아이가 크면 다시 공부를 시작하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해 그 꿈을 이루려 하니 마음에 아이가 걸립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해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인데 나의 공부 때문에 아이에게 소홀해져 상처를 주게 되지는 않을까, 덜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하고 싶으시면 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오래 머문다고 하고 싶은 것 하나 마음에 묻고 살아야겠습니까? 세상에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값비싼 취미에 돈과 시간을 쏟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무언가를 배우고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공부가 어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얼마 전 한 분을 만났는데 신을 바라보는 아내가 뒤늦게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며 웃으셨습니다. 제가 남편분께서 힘드시겠습니다. 하고 농을 건네니 그분이 이렇게 답하더군요. 스님, 그게 돈이 제일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대 후반, 50대의 주부가 남편이 돈을 좀 번다 싶으면 얼마나 돈 쓸 일이 많겠습니까? 골프를 치러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을 꾸미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니 한 학기 등록금만 내주면 그저 공부하느라 바빠서 다른 데 돈 쓸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가장 건전하고 경제적인 자기 개발이지요. 물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롯이 아이 곁에서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하고 아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맞춰주는 엄마와 비교한다면 공부하는 엄마는 조금 소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거나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엄마와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골똘히 공부하는 모습 그 자체로도 아이에게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엄마도 학교에 가고 아이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삶. 대학원 공부라는 것이 매일 학교에 가는 것도 아니니 일주일에 한두 번 학교에 가고 나머지 시간에는 집에서 충실히 공부하며 아이를 돌본다면 충분히 두 가지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최소한 3살이 될 때까지는 직장을 다니더라도 잠시 그만두고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애착과 신뢰가 형성되는 그 결정적인 시기만큼은 엄마의 품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상황에 따라 할머니가 키울 수도 있고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엄마가 끝까지 키우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최선이 어렵다면 차선책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아이가